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랩뷰를 이용해서 선풍기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구현할 프로그램의 유저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선풍기 모양이 그림이 있겠고요. 그 다음엔 운행 모드라고 해서 강풍, 약풍, 미풍, 정지 버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불리언 컨트롤의 기계적 동작은 놓을 때 스위치 형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정지하기 위한 엑시트 버튼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중에서 이 운행 모드에 따라서 선풍기의 그 회전 속도가 다르게 운영할 텐데요. 그래서 이 선풍기 모양을 하나의 그림 링 컨트롤러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링을 운영하실 때, 자,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두 개의 화일 루프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죠. 그래서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사용자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이 운행 모드에 대해서 강풍이라고 하는 값을 변경했을 때, 또 미풍을 변경했을 때, 약풍을 변경했을 때, 그 다음에 미풍, 정지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벤트를 처리할 거고요. 그리고 엑시트 버튼을 눌렀을 때의 이벤트도 처리하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엑시트 같은 경우는 이 스탑 버튼이 되어 있고요. 이 스탑 값이 참이 되면은 블록 다이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 엑시트 물음표라고 하는 불리언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리언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병렬 루프를 동시에 정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불리언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에서는 이 엑시트 물음표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이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직접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스탑 값, 그러니까 엑시트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 값을 참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 위의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정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엑시트 물음표 값이 참이기 때문에 또 정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VI가 실행이 될 때는 이 엑시트 물음표라고 하는 값이 가장 먼저 거짓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엑시트 물음표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거짓으로 설정을 해준 다음에 두 개의 화일 루프가 실행이 되게끔 운영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전 컨디션이 엑시트 물음표 값이 참이 되면은 VI가 실행된과 동시에 화일 루프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합 조건에 빠지지 않도록 VI가 실행이 될 때는 엑시트 물음표 값을 먼저 거짓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 선풍기 팬을 그림 링 컨트롤로 만든 거고, 이거에 대한 이제 프로퍼티 노드 중에서, 자, 아이템 개수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몇 개를 이 하나의 그림 링에 집어 넣었는지에 대해서 그 개수 값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그 개수 값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는 정지 버튼이 이거 똑같은 걸 복사했네요. 이 정지 버튼이 거짓인 경우에 대해서 캡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자, 정지 버튼이 거짓인 경우에는 이 아이템 개수를 목과 나머지 함수를 이용해서 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에서 이 값을 나눈 나머지 값이 여기에 설정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따 실습을 진행을 할 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풍이냐 약풍이냐 미풍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기다림 함수의 입력값을 조절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강풍인 경우에는 10ms로 설정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 루프 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이 팬이 돌아가는 속도가 빠를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약풍인 경우는 50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미풍인 경우에는 100ms로 하겠고, 루프가 정지될 때는, 정지 버튼을 눌렀을 때는 다음과 같이 운행 모드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가장 아래쪽이 정지 버튼이기 때문에 가장 아래쪽만 참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으로 운영하시면 되겠고, 이 정지 버튼에 대해서도 참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론은 마치겠고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선풍기 프로그램 구현하기라고 하는 폴더를 미리 만들어 놨고요. 이 관련된 폴더에는 제가 미리 선풍기 전체 이미지와 그 다음에 이 팬을 돌리기 위한 이미지 정보를 이렇게 미리 복사를 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요.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프론트 패널 UI를 먼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 UI를 꾸미기 위해서 자, 랩뷰는 기본적으로 이제 회색 바탕으로 그 프론트 패널 화면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도구 팔레트를 이용하신 다음에 녹색 버튼 체크 해제하시고요. 저는 흰색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풍기의 전체 이미지를 하나 가져올 텐데요. 자, 그림판 하나 불러오시겠고 그림판에 선풍기 전체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 부분을 가져올 거고요. 자,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로 가져오시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 위에는 자, 그림 링을 이용을 해서 표현할 겁니다. 자, 보기의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실버의 링 앤 열고행에 가보시게 되면 그림 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그림 링에 대해서도 자, 색상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흰색으로 좀 바꾸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트랜스페런티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도 선택을 해서 투명하게 자, 이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선택하신 다음에 보이는 아이템에 대해서 증가 감소를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자, 관련된 거를 자, 프로퍼티에서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는 디스플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그림 링에다 이미지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우선 그림판을 하나 띄워 놓으시고요. 자,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하겠고 자, 그림판에 이미지를 하나 카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A에서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 해서 복사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컨트롤 C 하시고 자, 선택하시고 클립보드에 그림 반입. 근데 센터로 안 오네요. 자, 여기를 선택을 쭉 하시고요. 자, 컨트롤 C 하고 자, 후에 그림 반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들어오네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앞에 거를 하나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앞으로 가신 다음에 이거를 자, 아이템 제거를 하시겠고요. 자, 이거 이 상태에서 자, 이거는 제가 좀 이미지를 제대로 좀 자르질 못해서 좀 이렇게 됐는데 자, 이미지를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자연스럽지만 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미지를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사이즈를 자, 이쪽을 자, 경계를 맞추겠고요. 자, 그림링에 이미지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겠고 우선 이 그림판에 추가해야 될 이미지를 하나 또 불러오신 다음에 자, 컨트롤 A에서 컨트롤 C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링에서 자, 선택하시고 후에 그림 반입을 하시게 되면 또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하나 또 집어넣으시겠고 컨트롤 A에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자, 그림링에서 후에 그림 반입 이런 식으로 자, 이미지를 계속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 하고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다시 선택하시고
자, 후에 그림 반입. 자, 마지막으로 5번에 대해서도 자, 넣겠습니다. 컨트롤 A, 컨트롤 C. 자, 후에 그림 반입.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그림 정보가 지금 5개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선풍기 모양을 테두리를 하나 경계를 좀 만들어 볼까요? 일반에 가보시게 되면 장식이 있고, 여기서 자, 평평한 프레임이라고 해가지고 이 끝에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끝에를 이렇게 테두리를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경계를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다음으로는 자, 불리언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안 보이게 하겠고요. 자, 불리언 버튼 같은 경우는 제가 클러스터 형태로 운영을 할 겁니다. 자, 클러스터로 해서 근데 뭐 굳이 클러스터로 하지 않으셔도 되긴 하는데요. 자, 클러스터를 하나 불러오시겠고, 자, 선택하신 다음에 프로퍼티에서 운행 모드라고 하겠습니다. 운행 자, 모드라고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도구 팔레트에서 자, 색상을 자, 흰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색으로 좀 채우시겠고요. 자, 불리언 버튼을 4개를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빈 버튼을 하나 불러오시겠는데, 자, 프로퍼티에서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순서 쓰겠습니다. 강풍. 자, 오프 텍스트는 흰색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불리언 텍스트는 오프 텍스트만 보이게 하겠고, 강풍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글자 색상은 파란색으로 하겠고요. 그리고 안에를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글자 스타일을 굵은 글자체로 하겠습니다. 좀 사이즈 키우겠고요. 자, 이거를 자, 하나는 미풍, 약풍, 그 다음에 미풍, 정지, 이렇게 4가지 버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격을 좀 조절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4개를 선택하시고, 자, 왼쪽 경계에 그 다음에 수직 중심 맞추겠고요. 그 다음에 자, 자동 크기 조정을 허용하면 다음과 같이 되겠고, 여기에서 안에 내용을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행 모드에 대해서 자, 스타일은 굵은 채로 하겠고, 색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강풍 자리는 프로퍼티에서 약풍으로 바꾸겠고요. 자, 오프 텍스트도 약풍으로 하겠습니다. 자, 미풍으로 또 바꾸겠고요. 자, 나머지는 정지로 하겠습니다. 자, 복사하신 다음에 그대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VI를 정지하기 위해서 자, 정지 버튼 하나 불러오겠고요. 자, 라벨은 제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 자, 프로퍼티에서는 자, 엑시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문자 엑시트라고 하겠고요. 글자 색상은 빨간색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프일 때 색상은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 키우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이제 프론트 패널의 UI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요. 자, 이렇게 하고 다음으로는 자, 다이얼로그 베이스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 아이콘 모양을 일단 자, 잘라내시겠고요. 자, 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VI 프로퍼티에서 자, 윈도우 모양에 가신 다음에 VI와 이름 동의를 체크 해제하시고요. 선풍기 프로그램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메뉴, 수직, 수평 스크롤바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 실행될 때 도구 모음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윈도우 크기 조정도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프론트 패널 UI는 다 완성이 됐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 같은 경우는 자, 2개의 백렬 루프를 운영할 건데요. 자, 디스플레이가 있고, 운행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엑시트 버튼이 있죠. 자, 우선 프론트 패널은 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에서 우선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렇게 만들겠고,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보이는 아이템에서 서브 다이어그램 라벨을 보이게 하신 다음에 사용자 이벤트 처리 루프라고 쓰겠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자,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구조를 집어넣겠고요. 그리고 이벤트 구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엑시트 버튼이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관련된 엑시트 버튼을 케이스에 넣어 주시겠고, 이 새 값을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시켜 주시면 실행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에 자, 값을 연결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화일 루프를 하나 더 운영할 건데, 두 개의 병렬 루프를 동시에 정지시키기 위해서 자, 블록 다이어그램 내부 요적으로만 사용하는 하나의 불리언 컨트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리언 컨트롤은 이 아래쪽에 누름 버튼으로 하나 하겠는데요. 자, 엑시트 물음표라고 하겠습니다. 자, 기계적 동작 특성을 보시게 되면은 자, 놓을 때 스위치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운영할 거고요. 자, 아래쪽에 화일 루프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화일 루프를 또 만들겠고, 이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자, 서브 다이어그램 라벨을 보이게 해서 기능 수행 루프라고 하겠습니다. 기능 수행 루프라고 했고요. 관련된 루프의 자, 정지 조건에 엑시트 물음표를 연결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자, 관련된 값은 어디에서 업데이트를 해주냐. 자, 엑시트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에 값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자, 쓰기로 변경하고 값을 참값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위에 화일 루프에서 이 엑시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자, 사용자 이벤트 처리하는 루프가 정지가 되는데, 이와 동시에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도 이 엑시트 물음표 값이 참이기 때문에 정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VI가 실행이 될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이 관련된 값을 거짓으로 설정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에라 클러스터를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시게 되면 이 의미는 관련된 코드가 수행이 되고 나서 두 개의 화일 루프가 수행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자, 코드가 되어 있고요. 자, 운행 모드 같은 경우는 자, 관련된 자, 화일 루프 안에 집어넣겠고요. 그리고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 같은 경우는 자, 기다림 함수를 넣어주지 않으면 CPU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타이밍 카테고리에서 자, 기다림 함수를 하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서 상수를 이용해서 하드 코딩 하겠고요. 1로 하겠고, 한번 동작이 자, 프론트 패널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행하시게 되면은 자,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겠고, 여기서 엑시트를 누르면 빠져나오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나머지 코드를 마저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운행 모드에 대해서 자, 운행 모드가 보면 지금 버튼이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4가지에 대해서 운행 모드를 하기 전에 우선 이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를 먼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면은 이미지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 아이템 개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 개수 정보를 불러오시겠고요. 자, 그리고 이 아이템 개수 정보와 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정지 버튼이 있는데요. 자, 정지 버튼 같은 경우도 블록 다이어그램 내부적으로만 사용하는 자, 버튼으로 하나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관련된 값도 자,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련된 값도 자, 동작을 처음에 수행을 할 때 이 정지 버튼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선풍기 팬이 돌아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할 때는 참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 자,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자, 여기서 쓰기로 변경하시고요. 뭐 관련된 값을 자, 여기에다가 자,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값을 참으로 하겠고요. 아니면 여기에다 해도 되겠죠. 이거를
이 두 개의 활루프가 수행이 되기 전에 가장 먼저 또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운행 모드라고 하는 것도 처음 시작할 때는 버튼이 하나도 눌러지지 않은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 value라고 하는 값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자 렛치 형태로 기계적 동작 속성이 설정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따져 볼게요. 자 기계적 동작이 렛치로 되어 있네요. 자 놓을 때 스위치로 다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놓을 때 스위치, 자 놓을 때 스위치. 이제 마지막 걸 하게 되면은 색상이 바꾸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관련된 값도 처음 시작할 때는 버튼 값이 다 거짓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를 만드신 다음에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위쪽으로 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주시겠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제 동작을 할 텐데,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디스플레이의 값을 자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처음에는 1로 설정을 해줄 겁니다. 자 쓰기로 변경하시고요. 만약에 자 이걸 한번 0으로 해볼까요? 0으로 하고, 자 0으로 해도 크게 상관이 없네요. 자 보면은 눌렀을 때 자 인덱스가 이 value라고 하는 값이 0이면 여기고 1, 그 다음에 자 2, 3, 4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처음 0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론에서 할 때는 아마 첫 번째가 이미지가 없는 빈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걸 1로 한 걸로 제가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습할 때는 처음부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1번 0으로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아이템 개수 정보와 그 다음에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자 정지 버튼이 거짓인 경우에 자 조건을 따질 거예요. 그래서 정지 버튼 값이 거짓인 경우에 자 구조에서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정지 버튼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관련된 값이 참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디폴트 값으로 자 디스플레이 값을 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 거짓인 경우에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루프 반복 터미널 값과 그 다음에 아이템 개수 정보를 자 입력을 받아서 여기에서 처리를 해줄 거예요. 자 목과 나머지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자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목과 나머지 함수를 이용해서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이 아이템 개수로 나눌 거예요. 자 그런데 강제 변환점이 생겼죠. 이거는 자 데이터 타입이 맞지 않기 때문인데, 자 데이터 타입을 루프 지금 보면은 자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부호 없는 놈이죠. 그래서 이거를 자 삽입하신 다음에 숫자형 팔레트에서 변환에 unsigned 32bit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강제 변환점이 사라지겠고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 값을 이 디스플레이에다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만들게요. 요걸 하나 복사하시고, 자 정지 버튼이 거짓인 경우에는 자 나머지 값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자 부호 없는 롱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자 부호 없는 워드네요. 자 그러면은 연결하신 다음에 삽입해서 자 숫자형 팔레트에서 변화해서 unsigned 16bit로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강제 변환점이 사라지게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프로펠러가 이제 그 돌아가는 모양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이 증가가 될 때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 돌아가는 세기 회전 속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세기라고 하는 값을 또 하나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뒤에 코드를 볼까요? 아 여기는 또 따로 표시를 안 해놨네요. 아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자 세기라고 하는 정보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이 기다림 함수 같은 경우는 자 기다림 함수에서 자 컨트롤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연결해 줄 텐데 이거를 제가 세기라고 하겠습니다. 세기라고 하겠고, 그래서 이 세기 정보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벤트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타임아웃해서 운행 모드에 대해서 이벤트를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운행 모드 중에서
강풍인 경우에 자 이벤트를 처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새 값으로 하고, 자 여기서 화일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하겠고, 운행 모드 같은 경우는 자 이 부분을 복사하신 다음에, 자 운행 모드일 때는 위에서부터, 자 여기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위에서부터 강풍, 약풍, 미풍, 정지죠. 그래서 자 운행 모드가 강풍인 경우에는 강풍 버튼이 참여돼야 되겠죠. 그리고 세기 같은 경우도 자 여기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 가지고, 자 강풍인 경우에는 10ms로 하겠습니다. 10ms마다 이 프로펠러를 돌리게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다음으로는 정지 버튼에 대해서도 속성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정지 버튼은 이 경우에는 자 거짓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겠고, 나머지 경우도 이 관련된 코드를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아니면 이렇게 할까요? 이거를 좀 밑으로 내리고, 자 다음과 같이 온라인을 연결을 해줘서 코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이 관련된 코드를 이제 또 복사하신 다음에, 자 와이어 지우시, 이게 다 잘못됐네요. 이 클러스터 속성이 다 벗겨졌네. 자 이걸 선택하시고 복사하시겠고, 다음으로는 자 이건 좀 사이즈를 좀 콤팩트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약풍을 하나 이벤트를 등록하겠고요. 약풍인 경우에는 자 화일루프의 정지 조건 거짓이겠고, 그 경우에는 자 이 버튼이 참여돼야 되고, 약풍 같은 경우는 제가 50ms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자 집어넣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미풍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미풍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할 텐데, 미풍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버튼이 참여돼야 되고 100ms로 하겠습니다. 복사하시겠고, 자 다음으로는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정지 버튼일 때는 세기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기 정보는 자 필요가 없지만 100mm로 하겠고, 그 다음에 버튼은 아래쪽이 되겠고, 정지 버튼이 참여돼야 되겠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코드가 다 완성이 됐는데요. 한번 동작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팔레트 필요 없으니까 닫겠고요.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아 주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처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세기 정보 같은 경우는 굳이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세기 정보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자 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기 선택하시고요. 뭐 온라인을 맞춰주면 좀 깔끔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하시겠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아무 동작도 하지 않죠. 그런데 강풍을 누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미지 정보가 이렇게 계속 바뀌면서 빠르게 돌아가는, 세기는 지금 강풍인 경우에는 자 10ms 주기로 이게 회전한 이미지를 슬라이스 쇼처럼 보이고 있는 거고, 자 약풍인 경우는 좀 느리죠. 근데 너무 많이 느리네. 자 그리고 미풍, 정지, 그 다음에 엑시트. 자 그러면은 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인디케이터로 바꿀게요. 인디케이터로 변경하겠고,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직접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자 디스플레이를 컨트롤로 굳이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 그 다음에 세기를 좀 바꿔 볼게요. 강풍은 10이고요 그 다음에 자 미풍은 한 20으로 할게요. 그리고 자 약풍은 20, 그 다음에 미풍은 50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해볼게요. 자 실행하시고, 그런데 여기를 제가 좀 이미지를 잘 만들면 좋을 텐데 좀 이 구분이 되네요. 자 강풍, 자, 이렇게 돌아가 있고, 미풍, 약풍, 미풍, 그 다음에 정지, 그 다음에 엑시트 누르면 빠져나가게, 이렇게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알 것 같네요. 이거는 컨트롤로 해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인디케이터로 하게 되니까, 자 이거를 인디케이터로 변경하니까 다음과 같은 테두리가 보이네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거를 그냥 컨트롤로 제가 속성을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값이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는 이 아래쪽 화일 루프 안에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쪽 화일 루프에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를 좀 위로 올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을 좀 키우겠고, 자, 다음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자, 강풍이면은 다음같이 회전하고요. 자, 약풍이면은, 자, 다시 정지하겠습니다. 자, 강풍일 때는 10, 약풍일 때는 제가 20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미풍인 경우에는 자, 40으로 하겠습니다. 자, 강풍일 때는 빠르게 돌고, 약풍일 때는 천천히, 미풍일 때는 더 천천히 돌게 운영하겠고, 정지를 누르면 멈추겠고, 엑시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완전히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랩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선풍기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자, 이번 실습의 핵심은 뭐냐면, 자, 프론트 패널의 컨트롤 팔레트 중에서 그 그림 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림 링에 그 선풍기 팬의 이미지 정보를 5개를 등록해서 이거를 그 값을 변경하면 목과 나머지 함수를 이용해서 자, 나머지 값에 따라서 값을 업데이트 하도록 운영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선풍기 팬의 이미지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주게 해주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